소개만 잘 들리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자주 안 써봐서 지금 소개받은 LA 정신건강국에서 프로모터로 일하고 있는 배진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우울증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프로모터로 일하고 계신 정명화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명화 선생님 강의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정명화 선생님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또 저희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주제는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근데 감기처럼 가벼운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기만큼 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울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우울증이 있을까요? 3명.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 해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이제 짐작한 대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OECD에서 2020년에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얼마나 흔해졌나, 얼마나 확산되었나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조사 결과 놀랍게도 그 OECD의 38개국인가 그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 예, 맞아요. 한국이 우울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4명, 1명 차이죠. 10명 중에 4명, 36.8%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미국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25.3%.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과 한국의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예, 우울증이 그만큼 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듣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우울한데도 꾹꾹 참고 겉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이 많이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야지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 것이 그냥 정상적인 우울감인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울증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OECD 이 결과에서 또 하나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으면 됐나요? 예. 괜찮지? 예. 참고해야 되는 것이 저희 나라가 36.8%로 가장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의 65%에서 75%는 도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은 가장 적게 받고 있고 또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가장 많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을 왜 안 받으실까요? 저희가 그냥 알기로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혹은 마음의 병이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돼. 의지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병을 키우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막 카메라가 2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싹
봐주시니까 조금 당황해서 저희 프로모터들이 하는 일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LA 카운티에서는 저희 프로모터들을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 한국 사회 내에서,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많은 이제 상식을 가지시고 이제 낙인을 없애시고 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울증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우울해 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우울한 기분을 겪어보신 분 많으시죠? 예. 언제 우울하셨어요? 정명환 선생님은 우울해 본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있죠. 예. 언제, 최근에 네. 우울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언제 우울했었냐면요. 땡스기빙인데 음.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네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서 하고 있을 때 우울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 키워봤다 소용없고. 맞아요. 저희 한국 어머님들은 명절 증후군이 있으시죠. 명절 때 또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맞아요. 이렇게 기분은 저희 묘경 스님께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햇빛이 없으면 정말로 우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울증에서 우울감도 이 우울감과 비슷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울증은 약간 우울감이 진해져가지고 증세가 일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우울증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평소에 아주 우울할 때 우울감을 땅을 치는 느낌이라고 해요. 이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기분이다. 바닥을 치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증에 있어서의 우울감은 그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가 훨씬 심하고 또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끼는 슬픔이나 우울감은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날씨라도 이유예요. 그런데 우울증에서 우울감은 물론 트리거라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주는 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나가고 훌륭한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기간이에요. 그 보통의 우울감은 아주 힘든 사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거나 상실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어도 2주만 되면 다른 또 어떤 계기가 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회복되고 어머 나 이렇게 기분이 괜찮아졌네 하고 느낄 정도로 기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울증에서의 우울감은 그 지속기간이 상당히 오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고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정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다 지배하게 돼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의 그 신체의 질환, 신체의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누가 무슨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때 병원에 가거나 어떤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남이 알면 어떡하지? 약은 안 먹고 이겨봐야 되겠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우울증도 이런 마찬가지 신체의 질환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그 우울증의 정말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봤듯이 아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우울감은 없어요. 사실 저는 우울하거나 슬프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삶의 핵심이 빠진 느낌, 굉장한 공허감,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 이것도 우울증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아무런 흥미가 어떤 일에도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대인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것이 심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우울한 감정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했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뭘까요? 수면의 변화예요. 잠을 통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그래서 이 우울증에 있어서의 증상은 양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입맛이 도통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먹거나, 또 다른 것은 행동에 있어서도 행동이 굉장히 느려져서 정말 이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요, 정말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 일에도 에너지가 없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시지 못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생각에 있어서의 다른 변화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만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스럽고 자책감만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무망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된다면 이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정말 이 증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죽고 싶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처음엔 하게 돼요. 이것도 단계가 있다고 해요. 경험해 보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밤에 잠이 들 때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수준이에요. 좀 수동적이죠. 근데 저도 한번 이러한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30대였을 텐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 어린 마음에 남편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야, 이제 우리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망했다로 딱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기분이 일주일, 2주일 되니까 어느 날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에.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할까? 언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우울증이 그냥 이러한 증상들을 놔두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이게 증상이에요. 이제 왜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드린 것은 지금 아까 10명 중에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우울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 아무도 우울증이랑 상관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상 중에서 5개가 있을 때 주요 우울장애라는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4가지 증상이 있는데 꾸역꾸역 삶의 나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간다. 그러면 아직은 가벼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회사를 나가는데 지각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점점 나가기가 힘들고 아침에 지각을 많이 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받는다. 이 정도 되면 중증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되면 아예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가정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벼운 상태에서는 꾸역꾸역 밥도 하고 애들도 학교도 보내고 내가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중증일 때는 이제 청소도 못하고 겨우 내가 이제 그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지경까지 가면 이제 아무리 집안 꼴이 엉망이라도 침대에서 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이란 뜻은 그 증상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가벼운 정도일 때는 빨리 치료받으면 그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병을 키워서 심각한 단계까지 가면요. 어떤 증상도 생길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망상이나 환각 있죠. 왜냐면 생각에도 이게 이상이 오니까 생각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런 그 증상까지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성과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성과 우울증에 있어서 남성을 따로 이야기하냐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잘 아시죠?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이 우울증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이상하다 해서 순서를 적어왔는데 예,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을 때 혹시 가족 중에 고혈압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당뇨인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중에 이 병이 있을 때 나에게 그 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우울증도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나에게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고요. 다음은 또 이게 트리거가 되는 생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울증에 취약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민이라는 큰 경험을 했으니까. 예, 사실 저도 이민을 2007년도에 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문화적인 적응도 어렵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배우자와 사별을 한다든지 어떤 만성적인 신체 질환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뇌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뇌에는 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 세포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불균형이 왔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의 일을 하는 변형계 그리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전두엽 이런 데서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게 그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원인이 이거다. 이게 밝혀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병이라기보단 우리 몸의 병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 먼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과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여성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많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왔을 때 이런 여자들에게 우울증이 잘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산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맞아요. 갱년기 우울증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자기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더라. 갱년기 우울증이죠. 그럴 때 조심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산후 우울증 있죠. 산후 우울증 저도 첫 아이를 낳고 한 열흘쯤 됐을 때 우정의 무대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첫 아들이었어요. 우정의 무대에서 남자들이 어머니 그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사실은 군대 그 훈련소에 가 있었어요. 큰아들을 낳고 군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군대를 보냈지 아들을 낳지 그랬는데 제가 진짜 한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이게 울 일이 아닌데 그때 호르몬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야 산후 우울증이 있다더니 이런 것이 오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생리하기 전에 굉장히 우울감을 겪으시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남자의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일 중에 도둑질을 해요. 맞아요. 아주 이제 심각한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런 충동이 되게 심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병적인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우울증이 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아동 청소년은 제가 우울증은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럴 때 우울증이라고 의심하고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보여요.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애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리고 물어봐도 너 우울하니?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짜증을 많이 부리고 공격성을 보이고 또는 비행을 하기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인지 한번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미국은 이런 우울증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럴 때 청소년들, 아동들에게서는 수면, 식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밖에는 비가 오죠. 그러니까 조금 졸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중간에 나 이거 궁금해요 한 거 계세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예.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은 노인 우울증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더 많이 이렇게 장수를 하시다 보니까 또 노인 우울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또 이 팬데믹이 얼마나 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나는 코로나 걸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많은데 노인 우울증의 원인은 이런 신체적인 그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는 배우자 사별. 그러니까 뭐죠? 고독 때문이죠. 너무 외로우셔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또 아동 청소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본인들도 모르셔요. 주위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병을 키우시고 다른 어떤 만성적인 다른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그러한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두 가지 병이 있으면 두 가지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노인이면 나 스스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왜냐하면 좀 우울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물어보더라도 아니야 나는 안 우울해 맨날 이렇지 늙어서 뭐 재밌는 게 있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우울증을 아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신체적인 증상만 호소해요. 감정은 모르시니까. 그래서 뭐 두통, 머리가 맨날 아프다, 복통, 아니면 여기저기 쑤신다 이런 신체적인 통증만 얘기하시는데 그 원인이 우울증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또 흔하냐면요. 가성치매라고 해서 인지능력이 확 떨어지세요. 특히 기억력.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라셔서 어머 나한테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나는 치매니까 치매 치료를 해달라. 근데 검사해보면 우울증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진짜 치매 증상이 나빠지시면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진 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치매로 본인이 스스로 병원 가기는 힘드신데 우울증 때문에 오는 가성치매는 이제 본인이 인식하실 수 있다. 기억력이 나빠진 게.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 이 인지 능력이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LA 카운티에서도 우리 한인 가운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서비스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몰라서. 아세요? 저는 얘기해도 돼요? 네네, 돼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기 윌셔에 있는 네. APCTC 오. 예, 거기서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부모 후원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네네. 현철 스님이 보내신 그 카톡 중에 네. 정신건강국에서 나오신다고 그래갖고 한번 찾아가 뵈려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만나러 왔어요. 아, 너무 저희도 감사합니다. 필요하거든요. 예. 예, 서로 도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정신건강국의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알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한인타운에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맞아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이번 해에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부모 모임도 있고 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도 내고 기사도 내고 그다음에 방송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이 꼭 그렇게 무슨 정신 미친 거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의 34%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신과 그 카운셀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픈되니까. 네. 근데 특히 이게 아시안들은 그걸 무슨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네. 그거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울증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서운 예. 이 정신질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네네. 저희가 조그맣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좀 서비스를 받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나러 왔어요.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식이 안 좋아서 혹시 이거를 누가 알게 될까봐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서비스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LA 카운티의 정신건강국은 여기 벌몬에 엄청 좋은 빌딩이 있어요. 저희가 갤러리아 마켓 옆에 예. 그 새로 이렇게 지었는데 누구나 에브리바디 웰컴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피어 리소스 센터를 이제 곧 오픈할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로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저희 그 헬프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1800-854-7771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요. 이제 한국어 서비스는 6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LA 커뮤니티에서는 첫 번째 언어는 영어, 두 번째는 스페니쉬, 세 번째는 한국어. 우리가 한국어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내가 이렇게 우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클리닉을 그러면 어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내가 이용하기 편리한 클리닉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예약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메디칼이 있으실 경우고요. 메디칼이 없으셔도 이제 보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스케일이라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 되는 카운셀링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 주치의를 찾아가도 얼마든지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은 우리가 매일 가는 그 내과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지면 부담이 될 거야. 알려지면 좀 안 좋은 문제야. 이런 인식들이 사실 저부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가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왜 우울증이야? 그랬더니 엄마 나는 이 우울한 기분이 조절이 안 돼. 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게 우울증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를 찾았어요. 그래서 너 이제 카운셀링 받을래? 했더니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안 받을래요. 그럴 때 제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증상은 뭐였냐면 저녁을 먹고 방에 올라가면 이러다가 다 토해요. 5분 만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은 어떤 다른 걸로 나타나서 비행이나 신체 증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 아들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온 다음에 엄마 나는 이제 일자리를 안 구하고 1년을 그냥 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푸시를 했으면 얘가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얘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미국 싫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이제 잡을 얻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엄마 나 우울증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과 실제로 병원에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5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상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걸린다고 저는 그냥 제 경험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저 아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어머니를 제가 세미나를 끝나고 만났어요. 한국에서 또 우연히 만나서 같이 지하철을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슬쩍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에요. 큰아들은 치과의사고 둘째 아들도 굉장히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아빠도 좋은 직장에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2년 전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나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우울증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나누고 저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저희 아들 같은 엄마 나는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우울증이야? 뭐가 네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는 그랬죠. 그렇지만 그래? 어떡하니? 같이 울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잘한 거더라고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얘 네가 왜 그래? 힘을 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도 살짝 그랬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아까 증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많이 힘들겠다. 내가 또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하는 방법이고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나중에 결국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런 내 삶에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요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면 이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법이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몸의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초기에 암도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이 그렇잖아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진짜 많이 80, 90% 완전히 좋아지는 것이
우울증이란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 상담 치료, 또 명상, 운동,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는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햇빛을 많이 쬐면 좋아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기만 해도 돼요. 운동하기 힘드시면. 예,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많이 도움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질문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거 계세요? 제가 준비한 우울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